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뭐랄까요? 이게 적절한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신박한 기능 하나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제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M365 쓰시는 분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M365, 즉 엑셀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기능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지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환경들을 다 맞추는 측면에서 제가 구글 시트라고 하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웹상에서 우리가 접속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엑셀 함수, 엑셀 기능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95%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엑셀은 물론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엑셀은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쓰는 거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웹에 접속해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활용한다.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구글 시트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엑셀에서 사용되는 지금 설명드릴 GPT 함수 기능이 구글 시트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시트로 해보고요. 구글 시트에서 이 GPT 함수를 활용하신 다음에 결과물들을 붙여서 엑셀로 옮기셔도 되고, 구글 시트에서 작업한 내용을 엑셀로 저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구글 시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드라이브에 들어가고 뭐 구글 시트 사이트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가입되어 있는 구글 계정 거기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sheet.new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sheet.new 이렇게 치게 되면요, 구글 시트가 이렇게 열려요. 예. 그러면 제 구글 계정 드라이브에 알아서 이 문서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하고 여기서 실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계속 저장이 돼요. 저는 여기서 GPT라고 하는 모델을 이 구글 시트에 결합시켜 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몇 가지 서비스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구글 시트는 엑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이제 엑셀 사용자들도 구글 시트로 함께 이 GPT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엑셀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이렇게 생겼어요. 엑셀에서 저는 이 계정을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M365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M365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홈 메뉴에서 보면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기능. 여기 추가 기능이라고 있죠. 그럼 엑셀에 새로운 기능을 붙여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추가 기능 버튼을 꾹 눌러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고요. 이런 팝업 창에서 GPT 검색을 하면 GPT를 엑셀에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런 모양입니다. 별표 있는 모양, GPT-4 엑셀 시트. 이 내용, 이 기능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이렇게 홈 메뉴에 엑셀 오른쪽에 이렇게 GPT-4 엑셀 워드라고 하는 로고가 나옵니다. 이걸 꾹 누르면 엑셀의 사이드 메뉴가 열리는데요. 이 기능하고 똑같이 엑셀 나 이런 추가 기능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구글 시트로 이렇게 오셔서요. 구글 시트도 마찬가지로 원래 엑셀처럼 활용하는 기본 기능에다가 추가 기능을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위에 메뉴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눌러서 저는 확장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놨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확장 프로그램 몇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을 눌러 보시고요. 부가 기능 옆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가 있습니다. 얘를 꾹 눌러 보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열리죠. 여기에서 GPT 검색을 하면 구글 시트에 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LLM을 붙여가지고 기능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릴 프로그램은 이 GPT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4개를 다 설치하셔도 됩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설치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내용은 GPT-4 Sheets and Docs. 아까 엑셀에서도 이 마크 보셨죠? 이 마크를 구글 시트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꾹 누르고요. 저는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라고 버튼이 나왔지만 설치라고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닫아 주시고요. 이제 설치가 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확장 프로그램 아래쪽에 보면
GPT-4 시치앤독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치했던 내용, 여러분들도 아마 그 별표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으면 이렇게 GPT-4 시치앤독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오픈이라고 하는 버튼을 꾹 누르면요, 확장 프로그램 GPT-4 시치앤독스 오픈을 꾹 누르면 이렇게 사이드바가 똑같이 열리죠. 엑셀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엑셀에도 이렇게 사이드바가 열렸습니다. 이건 엑셀이에요. 얘는 구글 시트예요. Alt 탭 하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은 삼선 버튼 눌러서 이 빌링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0.01달러를 무료로 줄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로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한 기능이다 보니까 몇 가지 함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괜찮은 기능인데 아닌데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PT 펑션즈라는 걸 누르고 뭐 벌크 AI 툴이라고 있는데 이 펑션들이라고 했을 때 꾹 눌러봐서요. 뭐 여기에는 뭐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방법,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들도 나와 있어요. 비디오 튜토리얼 되고, 만약에 이번 영상이 좀 짧다면 이 비디오 튜토리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GPT 그 다음에 다운표를 쳐가지고요, AI 종류에는 뭐가 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AI 종류에는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다운표로 닫고, GPT라는 함수가 원래 없었죠.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GPT 함수가 생기는 겁니다. AI 종류에는 뭐가 있니? 라고 이렇게 다운표로 프롬프트를 묶어줬더니 챗 GPT에서 응답하듯이 이 셀 안에 그 응답한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종류에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지금 GPT로 했더니 셀 값 하나에 다 나오니까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 똑같이 이걸 그대로 복사하되요. 이 GPT 함수 대신에 GPT 앞에 언더바 쓰고요. GPT 언더바 리스트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리스트로 뽑아줘 라고 하는 함수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GPT로 했을 때는 한 줄에 이 셀 하나에 기계학습, 심층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이렇게 나왔었는데 GPT 리스트라는 함수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로로 리스트를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서 이 GPT 함수 쓰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리스트가 생겼을 때 한 번에 같이 명령을 던질 수가 있죠. GPT 언더바, 언더바는 안 하고요. 가로 열고 이 B7 and 다운표를 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기존에 있는 엑셀 셀 값하고 연결해 쓸 수가 있는 거죠.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해 쓰는 겁니다. 대해서 30자로 설명해 줘 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프롬프트는 B7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값 함수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B7, B8, B9 이렇게 알아서 정렬이 되겠죠. 이렇게 30자로 요약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걸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가 B7이었다가 B8이었다가 B9이었다가 B10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한꺼번에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번역하고 싶은 말을 알아보라고 여기다가 하나 해놓을게요. 알아보. 그리고 는 GPT 언더바 트랜슬레이트 하고 이 값을 뭘로 바꿔달라? 알아보라는 거 F4로 묶어주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게끔. 네. 달러 이렇게 묶어주면 F로 묶여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를 뭘로 해달라? C7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 D5에 있는 값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니까 아랍어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얘를 쭉 내리면 다 아랍어로 바꿔주죠. 자, 그러면 일본어로 바꾸고 싶으면요? 일본.
중국,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영어로까지만 해도 다 바꿔줘요. 엑셀처럼 어떤 특정한 뭐 입력을 해야 되는 규칙이 없어요. 맥락을 알아듣는 거죠. 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거래처 분류하거나 영수증 분류할 때 뭐 바나나, 뭐 사과, 원숭이, 거북이, 그 다음에 뭐 선인장, 그 다음에 코끼리 이렇게 해볼게요. 이 친구를 분류를 엑셀한테 시킨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친구를 과일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식물인지 동물인지 이 둘 중에 하나 분류해봐라 라고 하면은요, GPT classify 라고 한 다음에 이 바나나라는 친구를 식물, 동물 둘 중에서 골라줘라. 근데 식물, 동물은 뭐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달러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식물, 동물 중에 하나 선택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바나나, 사과는 식물이고 원숭이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동물이고. 괜찮죠? 자, GPT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품과 관련된 품질, 가격,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한 다양한 리뷰 문장을 20개만 만들어 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GPT 리스트로 넣었으니까 일렬로 20개가 쭉 만들어지겠죠. 자, 이 제품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긍정과 부정으로 한번 구분을 할 거고요. 이거는 품질인지 가격인지 기타에 대한 클레임인지 두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클래시파이라고 하는 거는 위 문장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즉, 이 문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를 해달라. 근데 얘는 달러로 이렇게 고정으로 묶어주고요. 마찬가지로 GPT classify 하고요. 이 문장을 품질, 가격, 기타 중에서 분류해달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을 품질인지 가격인지 기타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밑으로 쭉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장에 대해서 분류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이 어디 있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엑셀에서는. GPT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를 맥락적으로 판단하고 패턴을 이해하는 AI가 붙어서 엑셀의 기능들을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리뷰 분석이라든가 거래처 관리, 거래처 분류, 뭐 영수증 분류 이런 모든 작업들을 많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GPT 제가 함수를 다 써보지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extract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명사만 추출해라. 명사. 아니면 감정어만 추출해라. 감정이 담겨있는 감정어만 추출해라 라고 하면 없는 거죠. 이 친구는.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감정이 담기면 이제 뭐 악성 클레임이라든가 또 엄청난 칭찬이라든가 이런 게 담겨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친절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정어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추출도 해준다는 거죠. 엑셀에 어떤 정해져 있는 함수의 옵션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맥락의 옵션 값을 넣으면서 값을 내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꼭 한번 들어가셔서 사용해 보시면 내가 이걸 돈 주고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한번 테스트만 해보고 말아야 될 것인지, 야,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라고 하는 영감도 얻어보시면서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